커런 크라이시스 충격. 장보기도 무섭다. 커런 크라이시스.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풀어보면 굉장히 편한 단어예요. 커런이라는 게 커런시라는 통화란 뜻입니다. 커런시 플러스 크라이시스 위기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통화위기. 여기에 우리식으로 우리나라로 이게 좀 바꾸면 환율의 위기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커런 크라이시스 환율의 위기는요. 시장에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어주느냐. 여러분들이 장에 가서 장을 보시면 느낍니다. 세상에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유가 뭐야? 도대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나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물가가 폭등. 진짜 폭등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진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소비자 물가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예요.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1.3%까지 떨어지면서 목표 물가가 2%니까 이제 물가를 좀 잡아가는가 봐. 예,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2024년 10월이 1.3%였는데 11월은 1.5%, 12월은 1.9%. 벌써 2달 연속 올라가는 거예요. 2달 연속.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연연하죠. 이게 말입니다. 2022년 7월에 6.3% 수준도 아닙니다. 1998년 2월에 9.5%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1.9%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 높으냐? 물가라는 것은요. 매해 쌓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2021년에 100원 하던 게 2022년에 물가가 올라서 110원을 해요. 예. 그럼 2023년에 물가가 2%만 올랐는데 그러면 내려갔는 게 아니에요. 110원에 또 오른 거예요. 115원으로 오른 거고요. 예. 2024년에도 115원에서 120원으로 오는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 켜켜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켜켜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되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장을 봐보면 급난다는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심지어 그런 소비자 물가 이게 일시적인 요소인 농산물 그리고 유가 뺍니다. 유가. 그리고 계절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게 농산물이죠. 농산물 빼고 실제 근원 소비자 물가 핵심 소비자 물가를 봤더니 2024년 12월에 2% 넘었어요. 2.2%예요. 10월에 1.7%가 11월에 1.8%, 12월에 2.2%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물가가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 이렇게?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 환율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환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2024년 1월 1일에 원달러 환율은요. 1293.5원이었습니다. 1293.5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금 올라가서 2024년 12월 30일이 현재 1472.5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이 137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1293.5원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숫자가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올라간 숫자가. 장난 아니잖아요. 1372.5원에서 1293.5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79원이나 올라갔잖아요. 179원. 와, 179원이면 여러분 환율이 이게 결국 5% 10%를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해만 적어도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14%.
커런 크라이시스. 예. 커런시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여기서 통하는 겁니다. 환율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수입 물가 11월 달에 보세요. 3%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9월 달에는 마이너스 3.7%예요. 10월 달에도 마이너스 2.5%고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3%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말입니다. 2021년 10월에 36.3% 그리고 2022년 5월에 36.5%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2024년 11월에 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라는 것은 켜켜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위기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위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의 위기 진짜 심각하다. 환율의 위기가 물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의 고물가거든요. 마치 말입니다. 저성장의 고물가가 최고였던 1998년 물가는 7.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는요. 그래도 성장이 따라가줬어요. 환율이 높아서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높아도 수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말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998년에 7.5% 수준이었지만 이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2024년은 소비자 물가가 2.3%예요. 2022년에 5.1%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요. 쏴합니다. 진짜 쏴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환율의 위기가 물가의 위기로 물가의 위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경제 위기가 온다는 뜻이죠.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1월입니다. 1월. 2024년이 2.3%였지만 지금 1월이 어떻게 될 건가. 수입 물가는 여전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왜? 환율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1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가 3%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대충격이 터질 겁니다. 물론 3%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2024년 11월에 1.8%가 2024년 12월에 2.2%가 됐잖아요. 0.4%포인트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1월에 말입니다. 1월에 0.4%의 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0.8%포인트가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당연할 거고요. 그 바람에 성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미국의 보편 관세라든가 보호무역 장벽이 더 커지고 중국의 위기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하죠. 저성장의 위기가 더 커졌을 때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성장은 성장대로 떨어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징후가 여기저기서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징후를 많이 발견하실 거고요. 그런 징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환진 TV는 늘 여러분들하고 집단지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집단지성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통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최상의 길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좋은 일을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착한 소비를 이루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